미국의 지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코앞에 앞두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오늘 장을 딱 열어봤더니 달러가 급하락하고 있습니다. 101.96포인트까지 쭉쭉 빠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31,000달러까지 올랐었던 비트코인, 지금은 3898달러에서, 이더리움은 189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위기를 타고 쭉쭉 가격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기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직 금리 중단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 총재나 이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날카롭게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같은 경우도 올해 몇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면서 이 시장을 위협했으나 일단 말빨이 먹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달러가 크게 하락했으며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한 상황. 일단 오늘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그 후에 연준 총재들이 뭐라고 발언하는지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선진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다라는 말이 돌고 있긴 하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그 수준을 초월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물가가 작년 대비해서 벌써 4배나 올랐고 아르헨티나 역시 2021년 대비해가지고 2배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해당 국가들에서는 정부를 믿지 않아서 통화를 불신하며 달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네요.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있지만은 이들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들이 지금 현재 달러를 선호하고 있지만은 달러보다 그 가치를 더욱더 높여가고 있는 자산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비트코인. 해당 국가의 주민들이 비트코인의 진가를 알아보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인플레이션 때문에 크게 골치를 앓았었던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근본이제를 다시 도입을 했죠. 자, 근본이제가 어떻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지 업데이트가 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계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최악의 순간은 아직 안 왔다.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대 채무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달러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미 미국 내에서 많은 돈이 인쇄됐고 미국은 많은 돈을 빌렸으며 많은 돈을 썼지만은 이는 단기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현 상황은 1980년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그때보다 더 안 좋으며 미국은 역사상 최대 채무국이 되었으며 미국 정부가 더욱더 많은 돈을 찍어낼수록 달러는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미국과 달러에 문제가 생기면 세계는 한동안 심각한 금융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다른 것을 채권으로 대체할 수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조차 미국 달러와 경쟁할 수 있고 결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한통화를 찾고 있다.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달러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다만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국 그에 따른 결과가 닥치기 마련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라는 명분 하나만 믿고 계속해서 달러를 마구잡이로 인쇄를 해가지고 써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제 노보그라치가 이야기를 한 대로 부채를 한 달 만에 1조 달러를 늘려버렸습니다. 이게 나중에 빵 터지면은 정말 크게 터질 수 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 와중 속에서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달러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높게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기 마련이죠. 사라지지 않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상품과 비트코인으로 많이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달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런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힘차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7일 평균 해시율이 신고점을 갱신을 해버렸다.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해시레이트를 따라서 가격도 꿈틀꿈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채굴은 총 92.5%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7.5%만 남은 상황인데 자, 나머지 7.5%를 마저 채굴하는데 100년이 더 넘게 걸릴 예정이 있죠. 반감기를 계속해서 거듭해 나가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쭉쭉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고래 한 마리가 1327개의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옮겼는데, 과거에 해당 고래가 비트코인을 대량 팔아가지고 큰 폭의 조정이 왔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형은행인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해 5만 달러 선을 회복하고 내년에 12만 달러까지 튈 수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덧붙이기를 채굴 수익성이 늘어나게 되면 채굴자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최근에 많이 팔았지만은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보다 적게 매도하게 됨으로써 매도 물량은 줄어듦과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자, 채굴자들이 축적을 시작해야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될 수가 있겠죠.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낮아졌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증시가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좋았습니다. 극단적 탐욕 단계까지 지금 현재 넘어간 상황인데, 자, 이러면 좀 조정 한번 오게 될 수 있는데 비트코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쳐받고 있습니다. 달러가 지금 지지선까지 밀렸는데 지지선에서 만약에 반등하지 못한다, 그러면 쭉 빠지면서 위험자산들 더욱더 높게 솟구치면서 극단적 탐욕을 넘어서 고도비만 탐욕까지 넘어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꿈틀거리다가 지금 위로 치솟고 있는데, 이 범위 있죠. 그동안에 빠져나오지 못했었던 범위를 이번에는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다시 레인지 안으로, 이 범위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동시에 비트코인의 일시적인 빠른 하락을 예상했었던 크립토 누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근에 했었던 꼴이 31,5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차트를 봐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꼬리가 남겨지게 되면은 한번 다시 올라가게 되더라 라는 말을 덧붙였었는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 31,5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로만 분석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에 한방 크게 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축적 횡보를 통해 가지고 맥디 및 RSI를 리셋시켰기 때문에 조만간에 한방 크게 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29,4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자신의 이런 상승 관점이 무효화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무서운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로만 분석가, 아직까지는 상황이 좋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로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구간에서 비트코인 숏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딱 여기까지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이대로 흘러버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은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것인가. 이더리움도 지금 상황이 비스무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더리움의 강력한 지지 구간 어디입니까? 1908달러에서 1930달러 사이, 한 번에 뚫지 못하고 툭 치고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가들의 분석, 저항, 확실한 저항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 1920달러까지 한번 쏠 수 있다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공유했었던 프랙탈을 다시 한번 공유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딱 그 자리까지 왔다. 프랙탈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뚫지 못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지 않겠느냐.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온체인 데이터상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유통량 중에 무려 20%가 스테이킹 중에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더리움 신규 주소들이 빠르게 생성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체인 분석업체인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번 주에만, 저번 주라고 봐야 되겠죠. 저번 주에만 이더리움 신규 주소가 55만 800개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4개월 내에 최고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신규 주소 생성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인 시가총액 성장의 신호다라고 그들은 평가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더리움 떡상 간드아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시바이누가 심상치 않다. 고래들이 다시 한번 시바이누 거래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센티멘트에서 밝히기를 1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거래가
단일 거래가 다시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씨바이누를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고래들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코인 변동성이 커짐과 함께 가격도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개같이 한번 달려보자.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펌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BNB,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최근에 전세계 여러 금융당국으로부터 다구리를 맞으면서 위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던 바이낸스, 그와 더불어 가지고 바이낸스 코인도 힘을 많이 못 썼었는데요. 최근에 바이낸스가 새로운 런치패드 계획을 발표하면서 깜짝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이번에 아캄 코인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아캄 같은 경우는 아캄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이미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으로서 이미 업계에서 사기와 도난 대응 능력을 인정받은 촉망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런치패드를 통해서 이 아캄 코인을 사려면은 이 BNB를 좀 많이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BNB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이 런치패드가 BNB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직접적으로 관계된 소식은 아닙니다만 이 트위터의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스레드가 출시가 된 후에 엄청난 성장과 함께 동시에 트위터 이용이 급감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암호화폐 관련된 정보를 트위터에서 많이 모으곤 하는데 스레드가 트위터를 잠식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유럽 쪽에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1억 명 가입자가 발생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성장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스레드도 좋지만 블록체인과 코인 관련된 소셜미디어가 좀 성장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투자에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 마토라는 의미에서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